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하고 신용정보 포함해서 작년 8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1월에 또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입법 예고된 거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작년 8월 5일에 개정이 된 데이터 3법,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7개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관련돼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해서 국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전반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개관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에 있어서 제2조는 항상 정의 규정이죠. 그래서 그게 출발점입니다. 항상 용어가 출발점이고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역시 용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유용할 것 같아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총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규제의 큰 틀이 프레임이 2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리, 영어로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처리 규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내부나 외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와 관리 규제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면 그 뭐 제 몇 장에서 처리, 제 몇 장에서 관리, 그래서 그 처리와 관리 밑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규제, 관리 규제로 나뉘는데요. 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할 때 자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내부에 있는 것을 내부 처리라고 그러고요. 우리 조직 밖에, 개인정보 처리자 밖에 있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또 수집하고 또 밖으로 보낼 수도 있죠.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은 외부 처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처리로서 뭐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와 같은 경우 또는 뭐 영업양도 이런 아주 특수한 처리 있죠. 또 영상정보 처리기기 같은 경우 그런 특수한 처리는 또 별도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이제 가장 분량이 많은데 처리는 내부 처리, 외부 처리, 또 특수한 처리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그다음에 처리 규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관리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쭉 살펴보고 유출 시 대응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주체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이 권리는 또 신용정보법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본 다음에 말미에 뭐 Q&A 세션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례와 마찬가지로 이 진행은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로 하면 되겠죠? 이해 없으시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어디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캡처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캡처한 부분이. 그래서 그냥 공개된 정보는 별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정부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시 추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외국은 잘 안 쓰더라고요. 외국은 잘 안 써서 우리 뭐 저희 법무부인 하우에도 4차 산업 팀이 있어요. 그 팀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4차 산업 막 되고 기자들이 문의도 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 해서 4차 산업혁명 팀 만들어가지고 영어 홈페이지에도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First Industrial Revolution 뭐 팀 해서 딱 했으니까 이제 거기를 보고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게 왜 연락이 왔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 같아요. 이게 잘 안 쓰는 용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연원을 따져보면 뭐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다보스 포럼 회장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거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썼는데 뭐 몇 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문헌을 찾아서 많이 썼는데 일단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외국은 좀 뭐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법률 용어죠. 왜 법률 용어일까요? 우리는 대통령 밑에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 뭐 위원회인가? 혁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1대의장이 있었고 지금 2대의장이 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직제 4차 산업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군요. 그러니까 1차, 외국인도 뭐 때문에 헷갈렸냐면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산업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차 산업은 농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뭐 피해가 덜 받은 게 우리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비중보다는 2차 산업이 뭐 제조 산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덜 받았다고 할 때 1차, 2차, 3차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혁명이 붙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거랑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용어도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일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1차가 이제 화석연료, 석탄이 석탄.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 2차는 이제 19세기 말에 석유가 막 돼가지고 이제 석유로 인한 그리고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그런 큰 뭐 칠공주라고 불리는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득세했던 시기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 때 이후로 미국에서 이제 닷컴 기업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조금 그 경계가 모호한데 요거는 이제 보다 더 연결성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 정보 간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정보 중요성이 더 고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2차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한 20세기 후반부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 석유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빈발한 것도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열강들의 갑축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앞으로 향후 시대를 모두 다 포괄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게 새로운 오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이요.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데이터 주권, 데이터 지배,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게 제가 95년에 이제 사법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개인정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없었고 개인정보 대신에 무슨 말을 썼냐면 우리 헌법에도 개인정보라는 말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사생활을 영어로 바꾸면 프라이버시. 그래서 로펌들, 외국 로펌도 그렇고 우리나라 로펌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팀이 프라이버시 팀이라고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거 헌법에서 나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생활 보호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이 87년도 이래 지금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개정이 안 되니까 헌법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랑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사실 헌법 17조 관점은 제일 마지막 7번째 정보 주체의 권리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관점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경우는 헌법 17조 문제가 아니라 헌법 23조의 재산권 보장.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사생활의 보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재산권적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재산권적 측면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도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최근에 예전에는 봉이 김사들식으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막 무료로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다 활용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쓰고 광고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다 쓰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무료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짜라는 시각은 예전에 헌법 17조에 머문 시각이고 지금은 23조로 재산권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실제 현금이라기보다는 어떤 베니핏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제 갈수록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게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서 헌법 23조의 재산권 보장 쪽으로 옮겨간다. 그 옮겨가는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도 마찬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때 했던 걸 하는데 그 두 개 축이 하나는 그린 뉴딜이고요. 이제 친환경적 요소 그린 뉴딜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재산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